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동일한 파일에 로깅한 데이터를 누적해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을 했고 그리고 이 저장된 데이터에 다음에 추가를 해서 계속 로깅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일한 파일에 로깅한 데이터를 계속 누적해서 저장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2차원 배열 형태의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 관련된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데이터를 표시하는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파일 그 배열의 크기 정보를 확인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기존에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2차원 배열 데이터 형태가 16x 3에 해당하는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그래프 인디케이터는 주기적으로 어떤 로깅한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가 되어 있고, 그런데 로깅한 데이터를 표시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앞에 어태치를 하고 그 뒤에 로깅한 데이터가 계속 애드되는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되는 데이터, 2차원 배열 데이터의 크기 정보를 표시하는 인디케이터가 되겠고요. 오른쪽 하단에는 이제 VR을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적으로는 VI와 동일한 폴더에 있는 data.txt라고 하는 파일을 먼저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 IO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급 파일 카테고리에 이제 파일 또는 폴더 존재 확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data.txt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만약에 기존에 파일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파일 IO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오픈의 read only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문자열 형태로 데이터를 읽어오신 다음에 이 읽어온 데이터를 2차원 배열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출력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원소의 데이터 타입은 배정도이고 2차원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분 문자는 라인 피드 상수로 구분해서 출력을 얻으시게 되면은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 왼쪽 상단과 같이 출력으로는 2차원 배열 형태의 빈 배열 데이터를 출력으로 내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일 경로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내주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의 출력으로는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파일 데이터를 읽어와서 배 정도 원소를 갖고 있는 2차원 배열 형태로 출력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이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화일 루프가 이제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데이터를 로깅하는 그런 코드를 이제 모델링 한 건데요.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자 데이터를 누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파일로부터 읽어온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자 초기 값으로 선언을 해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Shift 레지스터의 초기 값을 자 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2차원 배열 형태의 인디케이터와 그 다음에 크기 정보를 표시하는 인디케이터에 자 이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도록 운영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화일 루프 안에서는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3개의 랜덤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1차원 배열을 Shift 레지스터의 원소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Shift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2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의 원소를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열은 3개고 행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과 열의 자리를 이제 전치를 시켜줘야지 이 우측 상단과 같이 이 가로 방향으로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돼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루프 안에서는 2D 배열 전체 함수를 이용해서 이 shift register 값을 행과 열을 전체시켜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도록 하시게 되면은 우측 상단과 같이 데이터를 이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고 이 shift register 값을 다시 텍스트 파일에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장될 파일의 경로 정보는 이 앞서 구한 경로 정보를 그대로 입력을 받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파일 IO에 파일 열기 생성 대체 함수를 이용을 해서 replace or create와 그 다음에 write only를 선언하신 다음에 텍스트 파일의 쓰기 함수를 이용해서 2차원별 형태의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입력으로 2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맷 정보는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구분 문자는 라인피드 상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정보가 문자열로 변환이 돼서 텍스트 파일에 저장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동일한 파일에 로깅한 데이터 누적해서 저장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블럭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좀 키우겠고요. 도움말은 우측 상단으로 배치하겠고, 다음으로는 함수 팔레트를 띄우신 다음에 우선 첫 번째로는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파일 또는 폴더 존재 확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파일 IO 카테고리에서 고급 파일의 기능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 부분에 파일 또는 폴더 존재 확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관련된 함수의 출력으로는 파일 또는 폴더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불리언 인디케이터 출력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겠고요. 주석으로 파일 또는 폴더 존재 확인이라고 함수 이름을 주석으로 달아주시겠고요. 입력으로는 파일 경로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경로 정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파일 상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하나 위로 올라가시면 경로 만들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경로 만들기 함수에 베이스 경로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 경로에는 제가 data.txt라고 하겠고요. 관련된 정보를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경로 정보 출력으로 연결해 주신 다음에 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IO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파일 열기 생성 대체,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 닫기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를 맞춰 주시겠고요. 우선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참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주석을 달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일 열기 생성 대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경로 정보로는 동작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오픈을 하겠고, 여기서 리드 온리로 하겠습니다. 리드 온리로 관련된 속성으로 파일을 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기 함수가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는 자, 파일 닫기 함수가 되겠습니다. 파일 닫기라고 자, 주석을 달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와 자, 파일 참조본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텍스트 파일로부터 읽게 되면은 하나의 문자열이 되겠는데, 이거를 자, 2차원별 형태로 만들 겁니다.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 입력으로 자,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출력 데이터 포맷 같은 경우는 자, 숫자한 카테고리에서 배 정도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2차원별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별 카테고리에서 자, 별 상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원소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덱스 디스플레이를 2개로 하시게 되면은 2차원별 자, 형태로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포맷 문자열에는 그냥 문자열로 표시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구문 문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 피드 상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구분할 때는 한 줄 바꿈으로 자, 운영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석으로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자, 배열로라고 주석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코드 리뷰할 때 코드 리뷰가 좀 많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라벨을 좀 주석을 달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만약에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파일 경로 정보만 출력으로 내보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빈 배열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에 동작을 지금 확인할 수는 없겠네요. 파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생성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라벨은 로드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로드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데이터는 자, 열은 이제 3열로 제가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 행은 이제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인덱스 디스플레이 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수직 스크롤 막들을 보이도록 하겠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불러온 데이터의 배열 크기 정보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하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출력은 자,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되겠죠. 자, 크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인덱스 디스플레이 하지 않겠고요.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살짝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를 이제 실제 로깅한 데이터하고 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화일 루프 안에서는 자, 데이터, 로깅한 데이터를 계속 누적하기 위해서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shift 레지스터를 테두리에서 추가하신 다음에 shift 레지스터의 초기 값으로 앞서 불러온 2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자,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값은 1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ms 주기마다 폴링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컨트롤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데이터 로깅하는 부분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자, 구조에서 포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 값은 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반복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숫자 카테고리에서 난수 함수를 이용해서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3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shift 레지스터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입력으로는 자, shift 레지스터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쪽은
다음과 같이 포루프의 출력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루프의 출력은 1차원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입력 원소를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출력은 마찬가지로 2차원별 데이터가 나오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코드를 콤팩트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표현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인디케이터의 이름은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와이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2차원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열은 3개고 행이 무수히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행이 많고 열이 3개인 경우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게 할 경우에는 이게 표현 방법이 직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 2D 배열 전체 함수를 이용해서 행과 열의 자리를 바꿔주는 게 좋겠죠. 즉 하나의 열이 하나의 어떤 플롯 정보를 표시하도록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와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배열에서 2D 배열 전체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출력으로 이제 정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출력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데 자, 여기까지 된 부분을 이제 프론트 패널을 마저 정리하시게 되면은 정지 버튼이 있겠고요. 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라고 하는 자, 2차원별 인디케이터를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로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하는 데이터는 총 3가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플롯을 3개를 표현하겠고요. 자, 플롯의 라인 폭을 좀 굵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정지 버튼은 우측 하단으로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shift 레지스터 값을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일로 저장하실 때 앞서 설명드린 이 관련된 함수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대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 저장할 파일 경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정보는 앞서 자, 관련된 케이스 구조의 출력으로 경로 정보가 있죠. 그래서 이 정보를 다음과 같이 자, 여기에서 와이어 지우시고요. 자, 파일 경로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동작은 replace or create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write only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이렇게 아래쪽에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파일의 쓰기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IO에 텍스트 파일의 쓰기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끝으로는 이제 파일 닫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기로 맞춰주시겠고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참조 번호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파일 닫기 다음으로는 텍스트 파일의 쓰기가 되겠죠. 텍스트 파일의 자, 쓰기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텍스트 파일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앞서는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2차원 배열로 바꿨다고 하면은 이번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자,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배열 정보 2차원 배열 데이터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포맷 문자열은 문자열을 자,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구분 문자는 마찬가지로 라인 피드 상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출력으로 자, 문자열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관련된 정보를 텍스트 파일에 쓰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겠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모듈화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 케이스 구조의 참 케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의 서브 VR로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력 맨 마지막 부분 이 2차원별 형태의 shift 레지스터 값을 자,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은
자, 서브 VR로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서브 VI로 만드실 수가 있겠고, 이 부분도 자, 서브 VI로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드가 많이 간결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안 한 게 있는데, 자, 별 크기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자, shift register 출력 값을 자, 이렇게 해서 자, 별 2에 해당하는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관련된 파일이 있는 폴더에 과연 data.txt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 크기 정보가 제로가 되겠고요. 자,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정지가 됐고, 그때 data.txt 파일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구분 문자를 라인 피드 상수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원소 3개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탭으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팔레트에서 문자를 카테고리에서 자, 구분 문자를 자, 탭 상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기존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를 하시겠고요. 자,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는 입력 데이터가 없고, 자, 정지를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가 32행의 3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열의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탭 상수를 이제 구분 문자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data.txt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3개의 데이터가 탭으로 구분이 되어서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배열 크기가 32행 3열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자, 플레이 하시게 되면은 자, 이거를 다시 딜리트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자, 데이터 처리해서 자, 그래프를 지우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 data.txt 파일도 삭제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3개의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지를 누르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data.txt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열로 데이터가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하시게 되면은 불러온 데이터가 68행 3열이 되겠죠. 자, 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지금 보면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 함수를 이용해서 자,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2차원 별 형태로 표현할 때 저장될 때 보면은 구분 문자를 탭으로 했기 때문에 불러올 때도 탭 상수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는 이제 라인 피드 상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data.txt 파일을 삭제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불러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로드 데이터는 제로가 되겠고요. 여기서 정지를 하시겠고, 자, 이 상태에서 data.txt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자, 3개의 열로 지금 표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불러오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50행 3열로 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앞에 어태치가 되고 뒤에는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정지를 누르시겠고, 그러면은 이제 145행 3열 데이터가 다시 불러올 때 로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약간 코드가 복잡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동일한 파일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신 다음에 그 불러온 데이터를 shift register의 초기 값으로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데이터를 다시 로깅 하시고 그 로깅한 데이터를 shift register에 계속 추가하도록 운영하신 다음에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됐을 때 그거를 동일한 파일에 텍스트로 저장을 하도록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원하시는 동일한 파일에 로깅한 데이터를 누적해서 저장하는 코드를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